안녕하세요, 햄동입니다. 오늘은 인간 대 기계, 기계 대 인간의 연비 대결을 해볼 겁니다. 인간 대 기계, 기계 대 연비 대결을 위해 제네시스 G90을 협찬해 주신 차주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연비 대결은 시내 10km, 고속도로 10km에 총 20km 코스로 진행될 예정이고, 시내에서는 50km로,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95km로 정속 주행할 예정입니다. 연비 차이의 극대화를 위해서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연하게도 인간은 발을 이용해서, 그리고 기계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대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고, 그리고 주행 정보를 리셋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예상은 인간 대 기계, 기계 대 인간의 승자는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인간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결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는 이런 신호등에서 얼마나 대기를 하느냐, 그리고 시내에서 최고 속도 50km를 내지만 무조건 50으로 달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달렸을 때 속도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크 신공으로 운전할 때 유의할 점은 우선 가속을 정말 부드럽게 천천히 해줘야 연비에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최대한 제동을 하지 않는 선으로 해서 가야 나중에 제동을 하게 되면 다시 가속을 할 때 또 연비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고속도로로 입성했습니다. 이전까지는 6.5 정도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마 고속도로 올라갔으니까 좀 연비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연비는 평균 7.9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20.1km를 달렸고 연비 7.9에 시간 35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거의 8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왔던 길을 돌아간다면 연비가 몇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돌아갈 건데요. 다시 연비를 초기화한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시내에서 50, 고속도로에서 95로 맞출 예정이고, 차간거리는 이제 4단계 중에 가장 차간거리가 가까운 1단계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95로 세팅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으니까 50으로 다시 낮추고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아까와 다르게 고속도로부터 타는 코스라 현재 평균 연비가 아까 발크 신공으로 했을 때는 고속도로를 나왔을 때 아까 발크 신공을 통해서 고속도로를 나왔을 때 8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11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시내를 가기 때문에 이제 계속 떨어질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막히는 구간을 벗어났는데요. 한 7.1까지 연비가 떨어졌다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차를 많이 하면 연비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주행을 마치고 난 연비는 7.5입니다. 21.2km를 달렸고 시간은 56분이나 걸렸습니다. 이전에 발끝 신공을 이용한 주행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만큼 신호대기나 정체 구간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 대 기계, 기계 대 인간의 연비 대결의 승자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기계 조건에서 더 주행 시간이 거의 2배 가까이 나온 거를 봤을 때는 정체 구간이나 이런 교통 상황이 많이 안 받쳐져서 그래서 인간이 이겼습니다. 일단 주행을 해본 결과 스포츠 모드로 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엑셀 페달의 민감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 변동폭이 커가지고 인간이 이제 발로 조절했을 때 좀 쉽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확실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했을 때가 훨씬 연비가 좋게 나옵니다. 대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했을 때 막히는 시내도로에서 이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몇 번 사고도 날 뻔했는데, 이게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인식하기까지 좀 오래 걸립니다. 이 레이더가 이 정도 되는 폭을 갖고 있다면 차가 반 정도에 와야 이제 레이더가 인식을 해서 거리 때문에 속도를 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껴들면은 그 순간에 속도를 줄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번씩 이제 정체 구간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껐다가 다시 또 이제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대결을 펼쳤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막히는 이런 정체 구간에서 사용했을 때는 위험하다, 이런 거를 좀 알게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평평한 길이 아니었을 때 약간 내리막으로 이제 고가도로에서 내려와서 앞에 차는 이제 신호 대기를 위해 서 있고 이랬을 때 인식이 느리다 보니까 긴급 추돌 방지 경고가 떠가지고, 물론 더 갔었으면 스스로 정차를 했겠지만 굳이 이렇게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숙하지 않나, 기계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지금은 이제 시내와 고속도로가 거의 동등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고속도로의 비중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아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는 쪽이 연비에선 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체 구간에서는 직접 운전하시고 고속도로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하는 게 가장 연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대결을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시뮬레이션도 해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뭐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이런 교통 상황이나 정체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특이한 대결, 이런 것들을 펼칠 때는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비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또 이제 준비해 올 테니까 또 재밌게 봐주시고, 또 일상생활에 운전할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동이었습니다.